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장 굉장히 좋게 마감됐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었다면 사실 미국 시장도 이제 최근 조정 흐름에서 밀리는 흐름으로 좀 연속성을 지내야 되는데 금세 이렇게 또 되돌림 나오고 강세 패턴으로 좀 전환되는 것들은 결국은 약세 추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조정 구간에서 추세적인 바뀜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좋았고 또 아시아권 증시, 특히나 이제 일본 증시가 3% 어제 밀렸다가 오늘은 3% 오르면서 완전히 되돌림. 결국 이제 추세적인 꺾임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내는 그런 시세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바이아로 이제 글로벌 증시는 강세 추세 그리고 이제 성장주 중심의 어떤 주도력을 보이는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좋았죠. 0.7% 올랐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3% 정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그 내용들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가 재확인됐고, 이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 상담 이제 어제 받는다고 올려드렸잖아요. 와,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000분 넘게 지금 와가지고, 그거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장중에도, 그거 이제 체크해드리는, 진단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어찌됐든 체크해드리는 거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드리는 거 보시면서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가고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에 좀 맞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펼쳐질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상승 추세, 강력한 상승 파동의 어떤 오파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도 정말 큰 수익으로 막 2배 진짜 이렇게씩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면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가져가는 어떤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현명하고 보다 더 민첩해서 그 수익의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함께 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죠. 그럼 오늘 장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 올라서요 326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580 종목으로 이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였죠. 약세는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죠. 이제 최근에 코스피 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어제 다우가 좀 셌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0.06% 올랐고요. 101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팽팽했다. 오늘 코스피 위주의 어떤 강세의 어떤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모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똔똔이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한 2천억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중심의 수급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고객 예수금 67조 변동 없이 흘러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시아권 증시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나스닥 0.7% 올랐고요. S&P가 1.4% 올랐고 다우가 많이 올랐죠. 1.7%. 최근에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크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가 어제 급락했죠. 3%. 근데 오늘 3% 그대로 올리면서 추세 꺾이는 거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같고요. 홍콩은 0.7% 밀렸고요. 대만은 보합 정도
상해 증시는 0.8% 오르는 흐름이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이제 양호한 어떤 0.7%의 상승을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급의 이제 업종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오늘 화학은 이제 2차전지겠죠? 1700억 화학 쪽 순매수, 반도체는 여전히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좋진 않았어요.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오늘 엄청나게 좋았죠. 그래서 오늘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요 수급 받으면서 3%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2,7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가장 많은 800억대 순매수를 이제 보였고요. 금융업, 유통업 쪽으로도 이제 순매수를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2천억 팔았습니다. 최근에 차익 매물성 흐름이었는지 어쨌든 좀 매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게 프로그램이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천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은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팔았군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냥 보합 정도 마감되면서 아직 외국인 수급이 못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카카오가 오늘 2.5% 오르면서 시총이 70조입니다. 시총이 카카오가 70조라.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 밸류를 측정하는 게 지금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예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87배잖아요, 지금. 이 밸류 측정 어떤 기준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뭐 밸류가 높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0배였단 말이에요. 퍼 밸류.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시 여기는 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카카오의 지금 모습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제 하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이제 다르죠. 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기준 자체를 시장 자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가치 측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가치 측정 기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뭐 어느 정도 가치, 카카오페이지가 어느 정도 가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위로 열려있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에 지금 제가 네이버를 좀 더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네이버보단 카카오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라든지 기대보다는 분명 카카오가 네이버에 이제 졌다. 현 시점에서 보면. 근데 향후에는 이제 또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카카오 완벽한 어떤 네이버의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어떤 시총의 흐름 보여주고 있죠. 70조입니다. 이거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 70조는 못 넘겼지 않았나요? 카카오가 이걸 넘기고 있고, 네이버도 여기에 이제 같은 흐름으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그 탄력도 자체가 카카오가 지금 위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더 강한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LG화학 오늘 2.4% 상승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 수급이 900억 들어오면서 이제 좋은 흐름 보였고, 오늘은 바이오가 좀 쉬었습니다. 삼성바이오 0.9% 마이너스, 셀트리온도 2.3% 약세. 수급도 쌍거리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삼성 SDI는 플러스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3.4% 강세. 그리고 기아 2.7% 강세, 현대모비스가 3% 강세.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을 압도했던, 카카오와 함께 압도했던 그런 장세였고요. 오늘은 코스닥 쪽은 워낙 이제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인데, 네이처스텔이 24% 상승한 게 좀 의미심장해요. 여기 단기적으로 3배 튀어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냐, 거래소에서 지금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좀 요구를 했어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지금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를 요구하게 되고요. 엊그제 이제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샀어요. 100만 주. 그리고 이틀 동안 또 그대로 다 파는 흐름인데 여기서 또 급등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네요.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수급으로 밀어 올려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오늘 시젠하고 HLB는 어제 오른 거 상당 부분을 또 되돌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조금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겠죠. 차바이오가 오늘 9%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요거 장대양봉 섰죠.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은 보수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이 좀 매도하는 흐름, 뭐 외국인은 이제 매수를 하는 흐름, 상반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트로젠이 루머가 돌면서요. 루머가 돌면서 급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장중에 보시면 몇 퍼센트인가 이게 18%인가? 18%까지 밀리는, 그러니까 레고캔바이오가 좀 떠오르기도 하죠. 레고캔바이오는 이평선이 옆으로 이제 가다가 빠지면서, 이거 참 전략적인 것 같아.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제 루머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그들의 의도대로, 왜냐하면 여기 하면 로스컨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올라올 때는 이게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이런 인위적인 어떤 모습들을 맞는 게 아니었을까,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선수급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정별로 깔리기 시작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좀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레고캔보단 분명히 이제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차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급했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까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구간에서 터뜨렸으면 밑으로 까지면서 요게 이제 매물대, 저항 라인이 좀 될 수 있었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오래 머무는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도 살아나고 바이오도 살아나는 가운데, 그래서 조금 더 빠른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사 측에서도 이제 공지사항을 냈어요.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안트로젠이 현재 실시 중인 여러가지 어떤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이 실패했나는 질문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찌라시가 돌았나봐요. 임상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물어본 것 같은데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현재 자료 점검 중이며 맹검 해제 전입니다. 이제 족부궤양증이죠. 당뇨병성. 2회 임상시험은 대상자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인데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거는 사실상 회사를 잘 모른 채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과거에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바이오 장세가 좀 펼쳐지기 직전이었는데 바이오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한 얘기로 루머를 좀 퍼뜨리려는 측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조금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싸게 살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집 중인데 임상 실패 뭐 이런 것 퍼뜨린 거는 그 기업을 모른 채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 물량 털어내려고 하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 실패라는 말은 유언비어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해서 빠른 대처를 이제 해서 아마 시간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간이 5시 30분인데요. 한 3.8% 이렇게 좀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1,300억 순매수,
LG화학이 1,1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뭐 대량으로 유입된 대표 두 종목이죠. 기아, 현대모비스가 3, 4위를 차지하면서 현대차, LG와 기아, 현대모비스 이 네 종목이 외국인의 수급을 대부분 또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움증권이 7.9%나 상승했어요. 이게 종합증권사를 이제 표방하면서 4,400억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종합 투자 이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될 전망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2022년, 2023년 초대형 IB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서, 야, 과거 그런 키움증권이 아니죠. 이미 시총이 이제 3조 3천억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8%. 그래서 지금 친환경 쪽은요, 뭐 계속 좋은 흐름 전개될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 8%, 수소 쪽인데 코오롱 인더도 수소 쪽이잖아요. 6.8% 강세. 그래서 수급도 좋고 흐름도 좋은 어떤 흐름이고요. 현대위아도 있죠. 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현대위아도 강한 어떤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수급 좋았어요. 2차전지 셀 업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이 되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뭐 수급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KG ETS 와 20%나 올랐네요. 이거는 약간 좀 단기성으로 좀 올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요건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된 것 같고, 실리콘웍스는 재차 이제 상승 추세로 좀 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네요. 그 외에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장비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천당제약은 뭐 펀더멘털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제약업 내에서. 이빌바이오는 밸류가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성우하이텍, 화신전공, 자동차 뭐 부품주들도 오늘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OLED 소재 관련해서 PI 첨단 소재도 최근에 흐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흐름 수급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 리포트인데, 이베스트에서 나오는 리포트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 기아 이제 합산으로 MS 점유율이 11% 뭐 역대급으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 그룹 미국 합산 MS가 5월달 11% 기록. 그래서 차허정 시절의 어떤 그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GM 포드 같은 어떤 미국 대형 OEM들의 생산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나타난 일부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일부는 이제 그런 것도 작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 쪽,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 미국 시장 이제 펀더멘털은 전기차 투입 속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의 결정 변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리포트 이제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오닉 5의 이제 생산 회복, 미국 수출 정상 시현, 미국 이제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 따른 현지 생산 계획, 조기 가시화 시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전기차를 파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하반기 주가에 좀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전기차 이제 얼마나 팔 수 있고, 얼마나 이제 미래 성장, 뭐 자율주행이든 뭐 오늘로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가 완료됐다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화된 성과들을 좀 보여주는지, 그게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이 내용 가지고서는 주가를 뭐 올려주는 그런 포인트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아의 EV6, 제네시스 GV60 등 추가적인 eGMP 기반의 신차 출시가 예정된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그리고 양산 속도의 가파른 회복이 하반기에 또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들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로봇에서 사족 보행 뭐 이런 로봇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요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로봇 진짜 대단한 로봇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지분 80% 인수하면서 소프트뱅크가 20%는 그래도 이제 계속 갖고 있죠. 어차피 돈이 계속 투입되고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뱅크하고 시너지보다는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는 1조 2천억 평가되는 거죠. 가치가 현대차가 30%, 모비스가 20%, 글로비스가 10%, 정의선 회장이 20%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의전 회장이 다이렉트로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 절차가 이제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작이 완료되면서 뭐 이런 걸로 또 상승 모멘텀, 상승 이유를 좀 찾았던 것 같고요. 향후 또 시너지가 좋은 기회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 UAM,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과 이런 기술과의 시너지가 좀 예상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조금 이제 약세를 좀 보였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에요. 오늘도 이제 보합으로 방어가 됐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거 주구장창 있네요. 그렇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가세해가지고 전 지금 기관이 지금 뭐 이거 완전 무지막지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 지금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합병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뭐 바닥은 확인했고 추세가 전환된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짚을 만한 어떤 내용은 없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일정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에도 조금 힘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종목은 이 정도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 정도 마무리 짓는데 어쨌든 추세에 대한 어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종목 단으로도 이제 성장 섹터의 어떤 주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강한 흐름이었고 카카오가 총 70조를 이제 돌파했던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추적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계속적으로 이제 올릴 겁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